안녕하세요. 문화콘텐츠학과 2학년 요익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영화 좋은 것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구조주의 기호학의 관점에서 영화 속 세 여성 캐릭터의 이미지 구성과 의미 생성에 대해 분석하겠습니다. 영화 좋은 것, 허스터이은 샤오이후이 감독이 연출 및 각본을 맡았으며 송가, 종초희, 증무매가 주연으로 출연한 중국 대륙의 드라마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2024년 11월 22일에 개봉 예정이며 누적 박스오피스는 7억 2,200만 위안, 더우반 평점은 8.9점입니다. 다음으로 감독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샤오이후이는 1991년생으로 중국의 신세대 여성 감독이자 각본가입니다. 첫 연출작이자 각본을 맡은 영화 연애 신화로 금계상과 금옥화상에서 각본상을 수상하였으며 화정상 감독상 후보에도 오른 바 있습니다. 그녀의 창작은 주로 여성의 시선과 도시 일상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현대 여성을 섬세하게 묘사하며 중년의 위기나 결혼에 대한 고민과 같은 주제를 유머러스하게 풀어내어 훈계조 없이 젊은 세대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스타일 측면에서는 상하이를 배경으로 한 지역성과 도시적 감성을 조화롭게 담아내며 짧고 재치있는 대사 속의 삶의 철학을 녹여냅니다. 개인 채널 홍불불복환을 통해 드러난 사회비판적 시각 역시 그녀의 작품 전반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연출 방식에 있어서는 생활 밀착형 서사를 중심으로 갈등보다는 디테일과 감정선에 집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획 의도상에서 볼 때 감독님께서는 여성 서사가 단지 파괴의 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축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감독님께서는 이해와 관계, 연결을 바탕으로 한 여성 경험의 부드러운 힘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주은 것, 허스터이는 선언적이거나 투쟁적인 작품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어떻게 서로를 지지하며 유머와 예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삶의 공허와 혼란에 맞서는지를 그리고자 하셨습니다. 감독님께서는 관객들이 이 영화를 통해 이렇게 느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성 서사는 분노와 저항만이 아니라 일상과 사소한 순간 속에서도 질서와 의미,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좋은 것의 시대적 배경은 여성의식의 각성이 주류 담론이 된 오늘날로 전통적인 성별 분업이 점차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도시 중산층 가정의 성별 관계와 친밀성 구조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의 성별 질서 재구성이 가져오는 현실적 긴장감과 심리적 고통을 그려냅니다.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는 첫째, 계급 구도에서 엘리트는 상위에 안착한 반면 지식 노동자는 체면을 잃고 프리랜서는 주변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족은 가부장 구조에서 감정적 공생으로 전환되며 여성 주도적이고 탈중심적인 새로운 관계 양상을 보여줍니다. 셋째, 라이브하우스는 청년 하위 문화의 상징으로서 음악을 통한 자기 표현과 공동체 소속감을 드러냅니다. 넷째, 흔들리는 성별 질서 속에서 각성한 여성과 불균형한 남성 사이의 긴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도와 관습 측면에서는 첫째, 미디어 제도에서는 기자에서 커머스 에디터로의 전환이 뉴미디어 체제에서 지식 노동의 가치 하락과 소외를 보여줍니다. 둘째, 교육 제도에서는 아동이 조기에 경쟁 체제에 편입되며 교육이 훈육과 선별의 도구로 작용합니다. 셋째, 성별 관습에서는 독립 여성이 여전히 전통적 기대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문화적 관성이 은밀한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如果能让你开心，那就是好东西。我也替你开心。算什么好呢？我做出了什么事业，实现了什么新闻理想？我他妈在牛逼什么呢我？我是观众，我又不会唱歌，又不会数乐器，我是不是很没用？活着就已经很苦了呀，不爱我会更苦。女孩应该这么大过。你怎么大，女孩就怎么大。对啊，你的眼睛很美很亮，我喜欢你看我，你怎么看我都没事。这个游戏的规则不是这样。那我们不要玩他们的游戏了，我会陪你的。你会有勇气、有动力去追求真正的自由。我可以吗？有我陪你啊。如果你没有准备好，你可以不上台的，没关系，没有人会怪你的。你可以晚一点再面对，好吗？
如果我们不上台、不发表、不暴露自己，别人是不会注意我们。但是我们活在社会里，还要活那么久，一定会暴露的，早点或者晚点。就像你的作文总会有好评，但也一定会有差评的。你不能因为害怕差评就永远不写作文了。你是中国最好的小孩。我正直勇敢有阅读量，我可怜什么？对呀，你可怜什么呀？你才不可怜。我妈说试过就好，因为我的一生还长，还有很多幻想，没必要现在就定下来最喜欢的事。在你们眼里，单亲妈妈有这么凄惨吗？但老是重复女性悲惨叙事，也不利于改善女人处境啊。我们找男人不是为让他给我干活的。我会好好活着，等你们长大，建立一个新的游戏。那以后能多写点乐观的。正是因为我们足够乐观和自信，才可以直面悲剧。从哪学的？你报道里说的。 좋은 것, 허스터이는 3막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막에서는 신문사를 그만둔 워킹맘 왕태메이가 딸 모리와 함께 이사해 여자 동서라는 미디어 회사에 입사하며 이웃인 밴드 보컬 샤오예와 친해지고 딸에게 드럼을 배우게 하려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샤오예의 영향으로 모리는 음악에 흥미를 갖기 시작하고 샤오예는 나르시시스트 치과의사와의 복잡한 관계로 감정적으로 흔들립니다. 이 막에서는 왕태메이가 SNS에 싱글맘으로서의 글을 올렸다가 악플과 비난을 받으며 일과 육아의 스트레스가 겹치고 샤오예도 연애 실패로 힘들어하면서 두 사람이 다투지만 왕태메이는 강한 여성 이미지 뒤에 자신의 불안함을 돌아보며 점점 변화를 겪고 결국 서로 마음을 열어 지지하게 됩니다. 3막에서는 모리가 드럼 공연을 마친 뒤 장문에서 나는 연주보다 관객이 좋다고 고백하며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태메이는 집착을 내려놓으며 샤오예는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영화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대와 자아 찾기를 따뜻하게 그려냅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한 후 핵심 장면을 통해 주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새 인물은 코스프레 복장을 하고 등장합니다. 왕태메이 씨는 미국 대법관 루스베이더 긴즈버그를, 왕모리 씨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샤오예 씨는 멕시코의 예술가이자 페미니즘의 상징인 프리다 칼로를 코스프레하였습니다. 이러한 코스튬으로 변장한 뒤 세 사람은 좁은 골목길을 함께 달리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 가운데 태메이 씨와 샤오예 씨는 액자 틀을 들고 달리며 얼굴에 틀을 대는 동작을 반복하고 모리 씨만이 유일하게 액자 없이 움직입니다. 새 인물이 선택한 캐릭터는 그 자체로 높은 문화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의 달리는 모습과 신체의 제스처는 영화 전체에서 가장 뚜렷하고 밀도 높은 시각적 상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코스프레 장면이 단순한 분위기 전환이나 사파적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영화의 공식 포스터 메인 비주얼로도 사용되었으며 이는 해당 장면이 단순한 이야기의 일부를 넘어 영화 전체의 주제적 입장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으로 격상되었음을 뜻합니다. 이하의 내용에서는 구조주의 기호학적 관점에서 소시르와 바르트의 이론을 바탕으로 영화 속 인물의 장면 방식, 코스프레 캐릭터, 그리고 핵심 소품이 어떻게 문화적 의미와 이데올로기 비판을 구성하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지닌 기호적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이 장면은 소시르의 기표기의 이론과 바르트의 기호 해석을 바탕으로 이름이라는 언어 기호가 어떻게 상징적 의미를 형성하며 여성 주체성의 층위를 구성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왕태메이의 태는 철을 의미하며 단단함을 상징하고 메이는 중국어에서 매화꽃을 뜻하여 추운 겨울 속에서도 피어나는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이 두 기표는 역경 속에서 강인한 여성을 상징하며 명확하고 강한 여성 주체를 드러냅니다. 왕모리의 모리는 자스민 꽃을 의미하며 순수하고 청아한 이미지를 통해 사회에 덜 오염된 자유로운 존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별명인 샤오하이얼은 성별이 고정되지 않은 호칭으로 유동적이고 비정형적인 정체성을 암시하며 열린 가능성과 탈규범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샤오예의 예는 깁사귀를 의미하며 부유함과 의존을 상징하는 동시에 성장과 뿌리내림의 가능성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그녀는 점차 감정적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주체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처럼 새 인물의 이름은 명확함, 자유로움, 모호함이라는 스펙트럼 구조를 형성하며 서로 다른 여성 주체성의 상태와 그 변화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면 속 코스프레 캐릭터 분석을 통해 사회문화적 상징이 인물 정체성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르트의 신화론에 따르면 문화 기호는 새로운 기위로 작용하며 이데올로기를 담는 2차적 기호 체계를 형성합니다. 작품 속 세 여성 인물의 코스 대상은 모두 신화적 상징성을 지닌 존재로 각자의 내면 서사와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왕태메이는 미국 페미니즘의 상징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를 코스프레니다. 긴즈버그는 법을 통해 여성의 평등을 쟁취한 인물이며 테메이는 영화 속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온라인 공격을 받습니다. 그녀의 코스는 구조적 억압에 대한 저항이자 주체적 발화의 상징으로 읽힙니다. 왕모리는 사회 규범에 저항하고 감정의 진실성을 추구한 예술가 반 고흐를 코스프레하며 성별 규범을 넘어 자유롭고 순수하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녀는 고정된 여성상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열린 주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샤오예는 육체적 감정적 상처 속에서도 예술 활동을 이어간 프리다 칼로를 코스프레합니다. 샤오예는 관계에서 상처를 입고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며 그녀의 코스는 여성이 고통 속에서 주체성을 재건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세 인물의 코스프레는 단순한 외적 변장을 넘어 각각의 삶의 이야기와 주체성,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저항과 회복의 여정을 보여주는 깊은 문화적 상징으로 기능합니다. 끝으로 장면 속 소품의 기호적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본 분석은 롤랑 바르트의 신화론에서 제시된 2차적 기호 체계를 이론적 틀로 삼고 있습니다. 영화 중 테메이와 샤오예는 액자를 들고 달리지만 몰이 많은 이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 대비는 강한 상징성을 지닌 시각적 퍼포먼스로 해석됩니다. 액자는 여성이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응시되고 규정되는 시선의 틀을 상징하며 이는 바르트가 언급한 신화적 기호 체계를 통해 성별 규율과 사회적 응시 구조를 풍자하고 드러내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인물들은 그 틀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액자를 들고 웃으며 달리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응시에 대한 저항이자 시선의 권력을 전복하려는 몸짓으로 읽힙니다. 한편 모리가 액자를 들고 있지 않다는 점은 그녀가 아직 완전히 규정되지 않은 미완의 주체임을, 그리고 소녀로서의 열린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인물의 이름, 코스프레 이미지, 그리고 행동 설정을 통해 영화는 다층적인 성별 기호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하나의 개인이면서 동시에 사회구조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구조주의 기호학의 관점에서 볼 때 감독님께서는 일종의 전어를 사용하여 이 소녀들을 다시 명명하고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동시에 이미지와 오브제를 통해 다중적인 기호를 만들어내어 관객 여러분이 익숙하게 여겨왔던 성별 이미지를 다시 사유하게 만드십니다. 샤오예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좋은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어쩌면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순수한 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